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기 초 우는 아이 대처법과 그 아이를 어떻게 원에 잘 적응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현장에 적용하시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교사의 전문적인 스킬과 두 번째는 학부모 상담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쩌면 학기 초 아이들이 우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낯설겠어요. 그쵸?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기 초 막 울음을 터뜨렸을 때 말이 통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감정에 몰입이 되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으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면 돼요. 엄마가 보고 싶니? 엄마가 어디 계셔? 선생님이 엄마 오실 때까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아이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 거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나면 엄마가 오실 거야. 그때까지 선생님이 너를 엄마처럼 돌봐주고 엄마가 오실 때까지 함께 유치원에서 기다려줄게 하고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로 안심을 시켜 주어도 우는 아이가 어떻게 울음을 금방 진정하고 감정을 잘 이렇게 추스리겠어요. 그건 어른한테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우는 경우는 제가 이제 쓰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엄마 전화번호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적어줄까? 그러면 누구누구가 그 전화번호를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엄마가 생각나면 그 번호를 봐도 되고 또 너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 하면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엄마와 연결된 사람이고 언제든지 엄마와 전화를 해서 엄마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에게 인지를 시켜주시는데 이때 정말 전화를 걸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전화를 걸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약속하실 때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와 통화를 하면 그 통화상에서 아이가 막 울 것 같은 아이는 전화 연결을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엄마한테 더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능성, 전화를 걸어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만 주고 전화를 걸어줄게 이렇게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이 방법이 통하기도 하지만 또 안 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이제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먹을 것으로 아이를 한번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먹을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줬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관심이 먹을 거에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누구가 엄마랑 떨어져서 있는 게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크래카를 주고 싶어 하고 아이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면 되는데 다른 아이들의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고 이제 그 아이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다른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을 때 그 아이만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실 때는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어줬고 또 먹을 걸로 이렇게 꼬셔도 봤는데 안 넘어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또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가족 사진이라든지 그 아이의 애착 인형을 갖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인형이나 가족 사진을 아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걸 쳐다본다든지 그 인형을 갖고 있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개인적인 세심한 배려를 주실 때 다른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쟤만 특별한 편애를 받고 있다. 쟤만 특별하게 케어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은 누구누구만 좋아해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착 인형이나 그런 것들을 교실에서 소지하게 이제 그 아이한테 허락을 해주신다면 다른 아이한테도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누구가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어서 마음이 슬픈데 집에서 가져온 이 인형을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니?
너희들이 이 친구를 이해해 준다면 이 친구가 이 인형을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시고요. 이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면 다른 아이들도 그 다음부터는 나도 무슨 인형 가져올래요.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뻗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꺼이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너무너무 우리 친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은 이런 인형이 없어도 씩씩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 마음이 참 기쁘다. 하고 이 친구도 이 인형이 없어도 곧 너희들처럼 적응을 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고 양해를 다른 아이들한테 구해주시면 반 전체 규율을 흐리지 않고 또 그 아이의 개인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 양육자의 그 응원의 메시지를 핸드폰에 녹음을 하셔서 아이가 너무 불안해 한다던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면 그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좋은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기 초 우는 아이들, 좀 낯선 아이들에게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사와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기 초에는 이게 학기 중이라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학기 초에는 많은 아이들이 울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아주 정말 힘든 아이한테는 등하원 시간을 조금 개인적으로 조절을 해 주셔서 선생님과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개인적인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집에 간 다음에 다음날 또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임무를 아이에게 주셔서 다음날 그 임무 때문에라도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뭘 할 때 꼭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학급에서 매일매일 행해지는 그런 것들 날짜판을 바꾸어 준다던가 그런 중요한 임무를 아이한테 주셔서 그 다음날 그 임무로 인해서 조금 오기가 수월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사의 그런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학부모님들 상담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면 그 아이는 적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아이가 힘든 아이일수록 학부모님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는 과보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낯가림이 심하다던가 엄마와의 친밀감이 너무 높은 아이일수록 그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도 이렇게 단단히 잡으실 것을 어머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아이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유지하시고 또 선생님을 신뢰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어머니한테 말씀하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놓고 아이가 이제 딴 것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몰래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몰래 사라져 버리면 그건 아이의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이가 울고 불고 해도 확실히 엄마가 이제 갈게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고요. 엄마가 언제 올게 약속한 시간을 꼭 지켜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제 그 아이와 엄마와 선생님과의 신뢰가 형성돼서 유치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들께 보통 적응 기간은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고 또 아이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늘 항상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만 4세 아이를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적응을 시키면서 어머니를 설득해가면서 제가 잘 적응을 시켰어요. 1년이 지나서 아주 재미있게 올 수 있었을 때 재원을 안 하고 다른 원으로 가셔서 참 좀 허탈했어요. 물론 그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셨죠. 지금도 2명의 우는 아이가 저를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도 그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의 응원자고 선생님은 나를 푸근하게 받아들여 줄 거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오버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실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셔서
안정된 학급 만들어 주시고 교사로서의 전문성도 인정받으시는 계기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